자, 오늘은 수원 대단원 1 우리 지수와 로그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을 하면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지금 2단원 우리 삼각함수에서 김혜진 선생님하고 소단원 1, 2 두 개를 수업을 했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단원과 2단원의 1, 2까지 시험을 치기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간고사 시기가 약간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뤄지면 또 그 시험 범위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가 늦은 반이 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격주로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좀 생겨서 우리 시험 범위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험 시기가 미뤄진다면 시험 범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활용만 남았는데 그건 이때까지 모든 수업에 대해서 앞단원 6단원까지 소단원 6단원까지 우리가 모두 안다는 가정하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활용 이거를 푸는 거라 문제풀이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설명이 없고, 그래서 공부가 앞에까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쉬울 거고, 이번 시간이 앞까지 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등교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 격차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서 또 잘 열심히 하는 학생은 또 더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그리는 거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픽 계산기라는 게 있죠.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였습니까? 지오지브라라는 거 보이죠? 이거 앱을 깔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단원의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 확률 통계 부분도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계산기를 씁니다. 계산기를 쓰는데 그 계산기를 쓰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일부 편하게 우리가 응용을 빨리 활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계산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대학 시험 SAT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 칠 때도 계산기를 씁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지금 선생님 보여준 휴대폰 한 1.5배 큰 걸로 통계,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공식, 우리 나중에 수열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것도 쓰고, 그래프 같은 것도 일일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계산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거를 주로 쓰지를 않습니다. 주로 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손으로 그리고, 그 다음 보조적으로 이걸 쓰죠. 그래서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 그리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내리고 올릴 수 있는데 이 계산기 모양을 하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y는 2의 x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이때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2의 지수, 그죠? x. 이러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죠. 자,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축에 붙어 보이죠? 그렇지만 확대를 해보면 결코 x축에 붙을 수 없다고 했죠. 0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도 벌려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x축이 점근선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의 x 한번 비교해 봅시다. y는 3x, 3의 x. 자, 여기에서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좀 더 선명한 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얘도 좀 바꿔볼까요? 조금 더 선명한 걸로 이걸로 바꿔볼까요? 자, 아까 2x가 빨간색이었고 볼까요? 2x가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붉은색이고 3x가 보라색이죠. 그럼 보라색으로 3x인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더 빨리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여기에 2x와 우리 역함수인 로그 함수를 지난 시간에 했죠. y는 로그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그 없죠? 여기 fx 누르면은 로그 x가 있습니다. 여기. 로그 2x 해야지 우리가 역함수가 되겠죠. 밑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x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이 좀 비슷하니까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시 보면 붉은색이 지수함수 2x, 보라색이 로그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죠. 역함수라서. 그리고 y축이 로그는 점근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붙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y는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죠. 이거를 종이라고 생각해서 접었을 때 빨간색과 보라색 그래프는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가 그린 게 맞는가 알아보려면 이런 지오지브라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계산기라 했는데 선생님은 검색할 때 지오지브라에서 지오지브라로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지금 지난 시간 52쪽에 내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들어라 라고 했는데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한번 해봅시다 했죠. 자, 여기 fxgx 이것도 아마 그래프 계산기로 했을 겁니다. 지오지브라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성취기준 읽어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취기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53쪽에 밑은 항상 1이 양수라고 했죠. 1이 양수일 때 지수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해서 같다를 알 수 있다. 자, 이때까지 한 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54쪽에 봅니다. 이때도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이럴 때는 지수가 큰 쪽이 크다. 감소함수는 큰 쪽이 작아져서 바뀌죠. 이게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56쪽 한번 봅니다. 56쪽을 보면은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밑은 마찬가지로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가 되죠. 로그를 비교하면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밑이 똑같으면 진수도 같다라는 거. 물론 진수 같으면은 로그 값도 같다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로그와 지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요 말은 로그 A의 x는 b다. A의 b제곱은 x다.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57쪽 안 봅니다. 진수가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죠. 그때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대속이 비교를 했을 때 큰 쪽이 크다.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서 큰 게 작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활용 문제,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각자 봅니다. 예제 1번에 1번. 치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차이점은 우리가 로그함수는 진수와 밑의 조건,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치수함수는 보통 밑이 정해진 수기 때문에 지수는 모든 실수 올 수 있어서 조건이 덜 까다롭죠. 자, 이렇게 되고 2번. 자, 2x 플러스 1.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뭡니까? 1번은 밑이 2로 바꿀 수 있고 2번은 3분의 1로 바꾼다면은 요거와 요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근데 이거는 밑을 3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똑같이 2로 바꿀 수 있죠. 이건 2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치수 곱하기 되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된다고 2x 플러스 1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 곱하기입니다. 밑이 똑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가함수니까 큰 쪽이 크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x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 x 남고 그 다음에 2를 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밑을 3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3분의 1로 하는 방법. 자, 요거는 증가 감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3분의 1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의 n제곱을 한번 해보십시오.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지수 그대로 크기가 대소관계가 똑같겠죠. 밑이 3이면 증가함수라서 3분의 1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이것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감소함수라서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2x를 뺍니다. 그럼 x만 남죠. 그 다음에 더합니다. 3을. 그러면은 4가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끝낸 사람이 있는데 뭐 서술형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일반적으로 수학은 미지수를 앞에 쓰죠.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답을 쓸 때는. 자, 예제 2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제 2번. 예제 2번 보면 우리가 자,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책을 봅니다. 카메라의 조리개는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다. 조리개의 눈금을 한 눈금 내리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은 루트 2배가 된다고 할 때 현재보다 16배 이상의 빛이 렌즈를 통과하게 하려면 조리개의 눈금을 최소한 몇 눈금을 내려야 하는가? 라고 했죠. 활용 문제는 이 문장을 보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통과, 한 눈금을 내리면 빛이 루트 2배가 되죠. 한 눈금을 내리면 루트 2배가 됩니다. 두 눈금을 내리면은 또 루트 2배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몇 번 눈금을 내린지 모릅니다. n번 눈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원래의 16배의 이상 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 치수 부등식이죠. 왜냐하면은 밑을 2로 통일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럼 2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이건 2의 4제곱이죠. 다시 쓰면은 2분의 n 곱하기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밑이 2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큰 쪽이 크죠?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됩니다. 2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8 이상이 되니까 최소 8눈금을 내려야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우리가 여기에 1대1 함수란 얘기가 나오는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지수 함수도 x 값을 하나 대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x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휴대폰으로 우리가 계산기 보여줬죠. x를 루트 1을 넣으니까 바로 그냥 y 값이 나왔죠. 그럼 x에 하나 대응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증가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니까 x 하나 대 y 값이 하나가 대응되는 겁니다. 그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이렇게 로그 함수가 이거는 가까워야 됩니다. 이 함수가 되자면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로그 함수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대응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대응되는 거니까 우리가 역함수죠. 자, y는 로그 2의 x, 이거 xy 바뀐 거니까 x 하나 대 y 대응된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의역은 x가 양수가 되고 이거 치역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인데 전제 조건을 주죠. x는 모든 실수고 y는 양이다. 공역을 양으로 둬버리면 치역과 일치해서 우리는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죠. 자, 2월달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역함수가 있을 조건이었습니다. 1대1 대응이. 자, 그러면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그 함수는 로그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보다가 진수와 미처의 조건을 따져봐야 돼서 여기 반드시 이 변수 x 이런 게 진수에 들어갔을 때는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미수에 밑이 또 뭐 x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미처의 조건도 따져야 되는데 요거는 2와 5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아도 돼도 이러한 양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진수가 양수죠.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 x-1이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이 다른 값이 나오더라도 요 조건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 이 두 가지 방법 사용할 수 있죠. 이거를 지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로 바꾸는 방법이 2의 4제곱은 x-1. 2의 4제곱 16이죠. 그래서 x는 17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다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또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2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4 대신에 2의 16으로 바꿀 수 있죠. 밑이 같으니까 진수 비교한다. x-1은 16이다. x는 17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로그를 바로 지수를 바꾸는 방법을 첫 번째는 썼습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이거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 밑이 똑같고 진수 바로 비교하면 되겠는데 진수 조건을 써야 되죠. 진수 조건.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빠뜨리기 쉬운데 항상 써야 됩니다. 2x-1이 양수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어떤 답이 나왔을 때 2분의 1보다 크지 않으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 비교합시다. 그럼 2x는 8이죠. x는 4가 되겠죠. 4,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진수 조건. 2x-1이 양수니까 x는 2분의 1이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1번처럼 바로 2의 4제곱 x-1이다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틀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 두 번째 방법 로그로 바꿔줍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제곱이니까 9죠. 밑이 같으니까 이제 진수 비교합니다. 진수 비교하면은 2x-1이 요게 1보다 커서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죠. 그럼 2x는 10보다 작다. x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죠. 그러므로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근데 교집합이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그려보죠. 자, 2분의 1. 얘는 구멍이 뚫렸어요. 2분의 1보다 큽니다.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5가 오른쪽에 있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교집합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수직선상에 그려봐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된다.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따라하기는 감수함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을 하겠습니다. 예제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이라고 정하고 밝은 별을 1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식별이 가능한 별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등급이 PQ, 어느 게 밝을지 모릅니다. 밝은 게 숫자가 낮죠. 두 별의 밝기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로그 N 빼기 로그 M은 5분의 2 괄호 P-Q가 성립한다고 한다. 1등급인 별의 밝기는 6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주어진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게 로그 N 빼기 로그 M은 5분의 2 P 빼기 Q라고 했습니다. 그때 MN은 별의 밝기라고 했죠. 그
다음 PQ는 등급이라고 했죠. 별의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등급은 별이 가장 밝은 거, 6등급은 겨우 식별이 되는 거라고 했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1등급 별의 밝기가 mn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거를 1등급이라고 해봅시다. 1등급 얘들 둘이를 별의 밝기를 이건 별의 밝기는 더 훨씬 밝고 이건 어떻게 보면 등급이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등급이니까 6등급이 됩니다. 그럼 이 6등급이죠. 이거는 6등급 별의 밝기. 그러면은 이 별의 밝기 1등급의 별의 밝기는 6등급의 별의 밝기 n의 몇 배가 되는가 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조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등급이 이렇게 별이고 얘는 이렇게 겨우 이렇게 했다면은 이 6등급의 10배 밝기다 라고 한다면은 m은 어떻게 됩니까? 10n이 되겠죠. 맞습니까? 6등급이 1인데 얘는 10배 밝으면은 n이 1이면은 m은 10이 될 거고 2면은 1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n이 됩니다. 구하라는 게 뭡니까? 10이죠. 그죠? 근데 우린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했는 거는 m의 몇 배가 되겠는가? 아니죠. 자, 이거의 몇 배가 되겠는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10배다. 10n이 m인 거죠. 그래서 구하라 했는 것은 k는 n분의 m이 됩니다.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n분의 m이라는 것은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가 되죠. 이거 거꾸로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봅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봅니다.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건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니까 로그 m 빼기 로그 n 또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거는 q 빼기 p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q는 6이고 p는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뭡니까? 5죠. 5니까 이게 뭡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로그 성질어에서 밑이 지금 10이 생략된 거죠. 안 썼다는 얘기는 나누기 되죠. n분의 m은 2가 됩니다. 10이 생략됐죠. 우리가 구하는 게 n분의 m이라고 했죠. 그럼 n분의 m은 10의 제곱 100이겠죠. 100배가 밝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뭐 좀 쉬운 것 같고 한데 사실 교실에서 수업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안 보고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요 활용 문제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문제 6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읽죠? 폐하라고 읽죠.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폐하. 폐하는 산성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물의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이 물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나타낼 때 폐하를 써서 나타내죠. 약 알칼리성에 대한 그 정도 수치인데 중성이 7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7보다가 더 숫자가 크면은 알칼리성이고 7보다가 더 숫자가 작으면 낮으면 4 이렇게 되면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폐하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 농도가 H+. 이렇게 요거는 농도는 요 숫자로 나타낼 겁니다. 일대 pH는 마이너스 로그 H+임을 수소 이온 농도임을 알고 있다.
이거는 사실 바꿨으면은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 분의 1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폐하가 6.5. 6.5면은 약간 산성이죠. 약산성. 인 용액 7이 아까 중성이라 했으니까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농도는 폐하가 7.2면 약간 알칼리성이죠. 약 알칼리. 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요건 약산성, 약알칼리라고 했으니까 아까 산성도라고 해서 이 산성도라고 했으니까 알칼리성보다 산성인 경우가 더 농도가 높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요런 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됩니다. 1리터에 몇 몰이 들어가 있냐 이런 뜻이겠죠. 자, 문제 6번. 자, 식을 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폐하는 마이너스 로그,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런데 자, 아까 요게 6.5일 때는 폐하가 6.5면은 자, 폐하가 자, 6.5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자, 요렇게 씁시다. 요거를 숫자를 H 플러스 6.5일 때는 M이라고 합시다. 그럼 폐하가 아까 7.2인 경우는 7.2라고 씁시다. 이 농도는 N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6.5인 산성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그 다음에 폐하 7.2인 수소이온 농도에 이거는 이거의 몇 배인가 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하고 똑같죠. 이게 이거의 몇 배인가 했으니까 M은 KN인가 KN일 때 이 K가 뭔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K는 N분의 M을 구하면 되겠죠. 이게 뭐냐? 자, 그러면은 주어진 걸 그대로 적어 봅니다. 자, 7.2는 마이너스 로그 n이죠. 아까 폐하는 로그 이걸 썼죠. 그죠? 7.2는 마이너스 로그 7.2일 때의 수소이온 농도를 n이라고 뒀죠. 그 다음 6.5는 마이너스 로그 m을 쓸 수 있죠. 맞습니까? 6.5일 때 수소이온 농도는 m이라고 적었죠. 자, n분의 m을 구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죠. 왜 뺐습니까? n분의 m,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이걸 마이너스로 만들었죠. 이거 숫자 커서 일단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빼면 0.7은 이거 빼니까 이게 더하기가 되고 이건 빼기 그대로죠. 그래서 로그 n분의 m이 됩니다. 그럼 이거 10 생략됐죠. 자, 0.7은 로그 n분의 m입니다. 그러므로 n분의 m은 10의 0.7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10의 0.7제곱은 5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종이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확진자도 갑자기 또 조금 늘어나고 해서 등교 개학도 2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등교 개학에 따라서 또 시험 일자도 또 변동될 수 있고 시험 범위도 변동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시험 범위까지 지금 수원은 요까지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김혜진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지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차시는 삼각함수 세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 다음 지금 오늘 9차시인데 10차시는 삼각함수 그래프 진도 나가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